이 그래프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춤추는 나무의사 춤나무입니다. 오늘은 토양교질물 포인트 레슨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보통 같으면 이전 영상 복습을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주제인 크롤라이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전 내용의 반복이 필수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크롤라이트를 먼저 예습해 보시고 저의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해오셨을 거라 믿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면체의 중심이온이 무엇이었죠? 알루미늄이었죠? 이 알루미늄이 마그네슘으로 동형치환이 되어 줄줄이 이어져 있는 층을 브루사이트 팔면체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브루스라는 광물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브루사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브루사이트의 어원보다 마그네슘이 중심 양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햄버거로 비유를 할 때 우리는 팔면체를 패티 부분으로 비유를 했었죠. 브루사이트를 이렇게 색이 다른 패티로 비유를 할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분명히 크롤라이트를 배운다고 했는데 브루사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 보실게요. 자, 크롤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누구랑 비슷하죠? 카올리나이트를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일라이트를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모두 정답입니다. 크롤라이트는 구성을 보면 일라이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질은 카올리나이트와 비슷합니다. 크롤라이트를 더 파헤쳐 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일라이트 같은 면이 있고 또 이렇게 끊어서 보면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면이 있어요. 일라이트처럼 볼 때는 2대1 구조가 보이고 그 사이에 브루사이트가 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카올리나이트처럼 볼 때는 끊임없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느낌 아주 정확하니까 느낌을 가지고 보실게요. 자, 2대1 구조가 있고 그 사이에 브루사이트가 끼어 있다. 이것을 B로 표현하면 2대 1대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면체와 파면체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것을 B로 표현하면 2대 2라고 표현합니다. 두 표현 모두 맞는 표현이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크롤라이트는 일라이트의 칼륨 자리에 칼륨 대신 브루사이트가 끼어있는 형태예요. 여기서 퀴즈 낼게요. 크롤라이트는 팽창일까요? 비팽창일까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은 비팽창입니다. 이 문제를 맞히셨다면 여러분들은 주요 광물 관련해서 개념이 제대로 잡혔다는 이야기고 암기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도 추론으로도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팽창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비팽창인 일라이트와 카올리나이트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참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료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중요한 꿀팁도 들어가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주요 점토 광물의 비표면적 표입니다. 비표면적이 무엇이냐? 비표면적은 쪼개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가 같은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쪼개져 있을수록 겉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까 비표면적 표라는 것은 어떤 게 많이 쪼개져 있냐, 이것에 대한 지표인 거예요. 이렇게 수치가 써 있는데 꿀팁 들어갈게요. 이런 숫자를 열심히 암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이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지표를 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표를 보시면 카올리나이트, 크롤라이트가 비표면적이 가장 적고 SM과 버미큘라이트가 가장 크게 나오네요. 카올리나이트와 크롤라이트는 겹겹이 쌓여 있고 서로 세게 붙잡고 있고 SM과 버미큘라이트는 사이에 물과 함께 양이온이 끼어 있다 보니 잘 쪼개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지표도 한번 볼게요. 양이온 교환 용량 CEC 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카올리나이트와 크롤라이트가 적은 편에 속하고
똑같이 SM과 버미큘라이트는 큰 편에 속하네요. 이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비표면적과 CEC는 연관이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런 느낌적인 물음표에 느낌표를 달아주는 표를 한번 보실게요. 분쇄에 따른 양이온 교환 용량입니다. 카올리나이트와 SM을 비교하면 분쇄하기 전에서부터 CEC의 차이가 나는데 분쇄를 하니 둘 다 CEC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죠. 비표 면적이 클수록, 즉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CEC는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겹겹이 쌓아올린 카올리나이트, 크롤라이트는 2대1에 물이 끼어있는 구조인 SM 버미큘라이트에 비해 CEC가 낮다. 왜? 비표 면적이 작으니까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서를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몇 번씩은 접하셨을 그래프예요. 영구전화와 가변전화 그래프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래프,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닙니다. pH가 변함에 따른 전하의 변화를 그린 그래프인데 이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pH가 작아질수록, 즉 수소가 많아질수록, 산도가 높아질수록 전하가 플러스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가 존재할 때 H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가 많을수록 플러스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플러스에 가까워지지 않고 멈춰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pH가 변하고 있는데도 전하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pH 비의존 전하, 영구 전하라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에서만 지금 영구 전하가 비춰지고 있죠. 우리가 앞서 배웠듯 영구 전하는 동형치환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이고 이 동형치환이 될 때 보통 작은 값의 플러스로 바꿔치기가 되니까 토양이 마이너스를 띠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에 영구 전하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1차 강물이 풍화되어 2차 강물이 되고 2차 강물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규산형 강물 두 가지 기본 구조와 동형치환을 이해했고 카올리나이트, SM,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마지막으로 크롤라이트까지 구성비와 그에 따른 구조 차이, 그 구조 차이로 인해 생겨난 성질 차이들을 알아보았고 그런 이론들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자료들을 해석함으로써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셨어요. 이외에도 깁사이트, 고사이트 등 여러 광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광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이것을 위주로 학습해 주시고 나면 이외의 광물들 학습하시면서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아주 쉽게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공부 관련 영상이었지만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었는데 저의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기획해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뿌듯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상 충남우였습니다.